정말 대단해.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나타났군. 여기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미국의 한 기자가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현무5를 목격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CNN에서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엠마라고 해요. 얼마 전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는 건 몸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 행사를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이 넘볼 수 있는 수준의 나라가 아니더군요. 행사 당일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건 단연 현무5였습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지켜본 네티즌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에 휩싸였어요. 이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첨단 무기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장면은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형태의 현무5 발사 차량 2대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선보였어요. 구축 18륜 바퀴 전부를 오른쪽 같은 각도로 돌려서 마치 개가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개걸음쇼를 선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잘못된 도발을 진행할 경우 정권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군사력은 실로 엄청난 수준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GFP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45개국 중 세계 군사력 순위에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한국으로 순위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군사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36위에 그쳤죠. 북한은 해를 거듭할수록 순위가 떨어지는 반면 한국은 군사력 순위가 차츰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13년 9위, 2014년 7위, 2020년 6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지표는 병력과 무기수는 물론 경제력과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약 60여 개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해낸 결과입니다. 독일의 시사매체 슈퍼겔의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 직간접으로 공급된 남북한의 무기 소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이 공급한 155mm 포탄이 유럽 국가 전체 지원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했어요. 한국의 무기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실감할 수 있는 포인트였죠. 현무5의 공개로 북한보다도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더욱 뜨거웠는데요. 중국은 이 위협적인 미사일의 등장을 보고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 역시 현무5의 사거리가 일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긴장 섞인 반응이었죠. 이렇듯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현무5를 직접 보고 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드디어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지만 첫 번째보다 더 설레이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웅장하고 밝은 인천공항은 가슴이 뻥 뚫리는 개방감을 느끼게 해주었고 여전히 한국인들은 빠른 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무기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지만 너무나 평화로운 한국의 모습은 저를 헷갈리게 할 정도였죠. 긴장했던 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건물에 마음을 빼앗겼죠. 한국의 수도 외곽에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하던 이른 아침의 공기는 맑고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행사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무기의 공개라는 놀라운 일을 앞두고 있었죠. 이날 한국의 군사력을 보여줬던 행사를 직접 목격한 저는 경외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경험을 하였어요. 분위기는 국민적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시였습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변의 모든 것을 왜소하게 만들어버린 거대 미사일인 현무5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미사일이 등장하자 관중들은 놀라움과 침묵에 잠겼죠.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었고 현무5 미사일은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멀리서도 그 엄청난 크기는 한국의 빠르게 발전하는 군사기술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현무5는 일반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이 미사일은 한국의 방어 능력에 있어 중요한 도약을 의미했어요. 탄두 무게가 8톤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고고도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었죠. 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자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이 개발한 대부분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500kg에서 1톤 사이의 탄두를 탑재합니다. 현무5의 탄두는 상한선의 무려 8배에 달할 정도이니 괴물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았어요. 저는 행사를 앞두고 여러 한국 기관들의 군사 분석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무5는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었죠. 익명을 요구한 한국방부 고위관리는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평양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미터 지하의 표적을 관통하고 파괴하도록 설계된 이 미사일은 특히 북한의 전쟁 지휘시설과 지하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한국군 관계자들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십 개의 미사일을 사용하여 북한의 지하 지휘 벙커를 없애고 지도부의 전쟁 수행 능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더군요. 제 대화에서 반복해서 언급된 비교는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작전에 사용된 미사일은 지하 18m까지 침투한 후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훨씬 더 깊은 수심에서 훨씬 더 큰 파괴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전 세계 분쟁과 군사 개발을 취재한 기자로서 저는 이러한 무기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파괴적인 잠재력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 한국 간의 긴장 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군이 현무5의 정확한 사양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략적인 사양은 이러했어요. 길이가 약 16m, 직경이 1.6m로 추정되는 거대한 미사일이었어요. 2단 고체 연료 엔진은 약 36톤의 발사 중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 거대 괴물 미사일 현무5는 최대 고도 1000km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잠재적 항속거리는 600에서 55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음속의 10배가 넘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목한 기능 중 하나는 미사일의 발사 시스템이었습니다. 발사대에서 점화되는 많은 탄도 미사일과 달리 현무5는 콜드런치 발사 방식을 사용해요. 즉, 엔진이 점화되기 전에 미사일이 캐니스터에서 분출되어 발사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유연한 배치 옵션을 제공하는 거죠. 이동식 발사대에서 현무5를 보면서 저는 현무5의 엔지니어링 업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현무5 개발의 전략적 사고를 더 깊이 파고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존적 위협과 국제 협약으로 인한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의 복잡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국제적 압력, 전략적 계산, 도덕적 고지를 유지하려는 열망이 결합되어 탄생한 약속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소위 핵 우산에 크게 의존하면서 불안정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어요.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핵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정부는 비핵화 입장을 고수해왔죠. 현무5는 여러 면에서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려는 한국의 시도를 대변합니다. 제가 만난 한국방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을 만들었습니다. 현무5는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미사일에 대한 제2의 새로운 차원을 제공했어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적 독창성과 핵의 문턱을 넘지 않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현무5의 공개 후 며칠 동안 한국 미사일 개발의 역사를 연구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탑재량을 제한하는 미국의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1979년에 처음 제정된 이 지침은 미사일 확산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죠.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제한은 점점 더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지침을 완전히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 미사일 개발의 수문을 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 순간을 되돌아보며 훈련용 바퀴를 벗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자유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 새로운 자유의 결과는 빠르게 현실화되었어요. 사거리 800km, 탄두 2톤의 미사일인 현무포는 작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크기와 성능 모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현무5가 탄생하게 된 거죠. 현무5는 작년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올해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최대 70기의 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동안 최대 200기의 작전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런 가속화된 일정은 한국의 긴박감과 강력한 억제력 구축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과 국가들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현무5의 광범위한 의미와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저에게 현무5는 놀라운 만큼이나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죠. 이것은 분명 한국의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하 깊숙이 있는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의 지휘 통제 구조를 무력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여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무기가 공개되면 이미 불안정한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위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공격적인 자세로 유명한 북한은 현무5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무기 개발과 시험으로 이어져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현무5는 표준 탄두 1톤을 장착할 경우 5,000km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그것의 잠재적 사거리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현재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분류되어 있지만 현무5의 기반 기술은 분명히 중거리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광범위한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한국이 대단하다는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 전략적 딜레마, 점점 더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 스스로의 진로를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베테랑 한국 외교관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미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되었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어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힘을 통해 이루어지고 현무5는 그 힘을 보장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비행기가 서울에서 이륙하면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스마트폰과 K-팝의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무기 시스템의 본고장이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죠. 현무5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무5가 지역 안보, 군비 통제 논에 광범위한 지정학적 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복잡하고 긴장감 넘치는 한반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기자로서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북한의 반응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의 소감을 적어놓은 기사였죠. 그녀는 한국의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들개무리의 힘자랑인가 식민지 고용군의 장개 행렬인가 라며 조롱 섞인 비하를 하였습니다. 그녀의 현무5에 대한 언급은 기사를 읽는 내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며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비꼬았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느낌을 직감으로 알 수가 있었죠. 핵무기가 없어도 적의 공격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날로 발전하는 한국의 방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폴란드와 큰 규모의 방산 계약은 물론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다양한 무기들이 우수한 성능으로 세계 각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죠. 한국은 앞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더 높아질 거예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따르게 되겠죠. 날이 갈수록 발전해 나가는 한국의 무기 시스템과 강력해지는 국방력을 바탕으로 얼마나 성장하는 강대국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미국의 기자 엠마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나라의 무기 개발 기술이 엄청난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